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중급 함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 함수에서 배운 텍스트 함수 기억하시죠? 왼쪽에 있는 문자를 찾아내는 함수 left, 오른쪽에 있는 문자를 찾아내는 함수 right, 가운데 있는 문자를 찾아내는 함수 mid를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것은 len이라는 함수인데요. 이것은 문자열의 길이를 구합니다. 즉, 단어의 글자의 수가 만약에 5글자다 하면은 5라고 답을 보여줄 거예요. find나 search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어떤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의 위치를 그 수로 나타냅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find는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찾아주고 search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 찾아줍니다. repeat 함수는 문자를 그 횟수만큼 내가 원하는 문자로 반복해서 나타내줍니다. trim이라는 함수는 문자열 중에서 공백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 그 공백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다 삭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replac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부의 문자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될 이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성명과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메일 주소에 앞에 있는 아이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도메인을 각각 나누어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 부분은 왼쪽에서부터 문자열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요. 아이디의 글자 수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left라는 함수를 쓴 이후에 몇 글자를 가져오느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가운데 있는 이 예표시입니다. 우리 골뱅이라고 불려지는 예표시. 이거의 위치를 알게 되면은 왼쪽에서부터 아이디까지의 글자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예표시 골뱅이가 몇 번째 있는지 그 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find나 search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하셔도 돼요. find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사용하실 때는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셔도 되고 바로 알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첫 번째는 찾고자 하는 문자입니다. 제가 어떤 문자를 찾고자 했냐면요. 바로 골뱅이 표시, 즉 예표시를 찾고 싶었어요.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쌍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돼요. 쌍따옴표. 골뱅이 쌍따옴표. 이 문자를 찾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갈 인수는 뭐냐면은 within, 즉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 있어요? C2에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만약에 이 골뱅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어느 위치에서부터 뒤에 나오는 것을 찾을 것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스타트 넘버,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저는 맨 앞에서부터 할 거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골뱅이의 위치는 얘는 7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7번이 나왔고 아랫부분도 보면 7번 아니면 9번 아니면 7번. 즉 아이디의 글자 수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7번째 있기 때문에 이 7번째 앞까지만 필요한 거죠. left 함수에서. 그러면은 이 7에서 뭐를 빼주면 돼요? 빼기 1을 해주시면은 문자에, 즉 앞에 있는 이메일 주소 문자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문자의 개수는 6개만 뽑아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left 함수의 무엇이다? 글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left
써주시고 레프트 함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문자열은 어디 있나요? 바로 그렇죠. C2에 있고 컴마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 넘버 수, 즉 글자의 개수입니다. 그 글자의 개수를 제가 f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골뱅이의 위치를 찾아냈고 그 위치에서 골뱅이 하나는 빼야 되기 때문에 빼기 1 그대로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앞에 있는 아이디만 쭉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find 대신에 search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요것은 예를 들어서 이 골뱅이 같은 경우에는 뭐 대소문의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ind든 search든 상관없어요. f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골뱅이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 숫자에서 1을 뺀 것이 바로 앞에 있는 id의 문자 수가 되겠다. 그래서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그 문자의 개수만큼 도출해내라. id만 분리를 하였습니다. 자, 도메인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을 잘 보시면은요. 도메인의 개수가 그 문자의 개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오른쪽 이것도 마찬가지 왼쪽을 한 것처럼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다? 그쵸? 골뱅이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골뱅이의 위치가 7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7로 나왔다 또는 9로 나왔다라는 것은 왼쪽에서부터 세알인 숫자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세알인 숫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체의 글자 수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자, 그건 뭐냐면 전체의 글자 수를 구하는 함수는 len이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이거에 대한 문자의 개수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즉 16개의 문자의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골뱅이의 위치가 아까 7이었잖아요. 그 7은 뭘로 찾아냈다고요? f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냈어요. 요번에는 search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똑같지만 search 어디로부터? 요 문자열 안에서 뭘 찾는다고요? 골뱅이. 어떤 문자열? 바로 C2에 있는 문자열. 시작은 앞에서부터 할 거니까 그대로 가로를 닫았어요. 제가 가운데 연상기호 빼기를 넣었어요. 즉 전체의 글자 수에서부터 골뱅이까지의 글자 수를 빼면 뒤에 있는 글자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9개가 나왔어요. 9개를 어떻게 뽑아내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로 뽑아내시면 도메인만 따로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 함수를 이용합니다. RIGHT 어느 문자열로부터? C2의 문자열로부터 컴마 몇 글자 가져와라. 이것을 바로 우리는 len 함수와 search 함수를 이용해서 그 수를 구하였습니다. 가로를 끝에 가서 닫아줍니다. 자, 그랬더니 도메인도 쫙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id를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문자열 함수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upper, offer, 요것은 모두 다 대문자로 바꿔주고요. row, 요것은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소문자이기 때문에 저는 대문자로 한번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upper 하시고 그대로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그럼 대문자로 나왔지요. 자, 그런데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디가 다 보이지 않고 앞에 있는 첫 글자만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숫자만큼 즉 뒤에 있는 글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면 5개는 다른 문자로 바꿔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
무엇을 쓸 거냐면요. 일단은 앞에 있는 문자를 하나 뽑아냅니다. 앞에 있는 문자 뽑아내는 함수는 뭐죠? left죠. left 하시고 요 문자로부터 몇 글자만 뽑아내라? 하나만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첫 글자 하나만 뽑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표현되어지는 것을 뭘로 표시할 거냐면 별로 이게 5글자가 남았으면 5개, 뭐 6글자가 남았으면 6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쓰는 함수가 뭐냐면 repea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rept입니다. 어떠한 문자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문자를 횟수만큼 똑같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repeat 함수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문자에 대한 개수를 뽑아야 돼요. 왜냐면은 repeat라는 함수는 그 개수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문자의 수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연결한다. 앞에 있는 문자와 뒤에 있는 문자를 연결하는 함수가 뭐냐면은 연산자 and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하시고 repeat R-E-P-T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문자를 넣을 것이냐 물어봐요. 저는 별 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 8번 위에 있는 별 표시를 할 거고요. 자, 뒤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몇 번입니다. 그러면 요게 몇 번인지 찾아내야 되죠. 요 글자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하면 돼요? 전체 글자의 개수에서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빼면 나머지의 개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전체 문자의 개수 len 쓰시고 여기에서 하나를 뺀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repeat의 개수가 나오겠죠.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요 나머지 3개는 5개 다 똑같았는데 얘만 아마 7개일 거예요. L자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별 표시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len, find, search, repeat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진짜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요.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다 오픈해서 보여지지는 않아요. 기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다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빼기 뒤에 첫 번째 글자까지만 보여지고 그 뒤에 있는 글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는 별 표시로 해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앞서서 있는 이걸로 이용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더 편한 걸로. 왜?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그 글자의 개수가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앞에 연월일 들어가는 거 6글자, 가운데 빼기 기호, 그 다음에 뒤에는 8글자로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하게 계산하기보다는 replace라는 함수를 통해서 아주 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replace 들어가는 인수가 좀 많죠. 마법사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일부분을 바꾸려는 텍스트입니다. 일부분을 바꾸려는 텍스트는 B열에 있죠. 주민번호 B2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가 나와요. 시작은 다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9번째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 6글자, 7글자, 8글자까지는 보여지고 9번째부터 바꿀 거예요. 9번째부터 바꿀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몇 글자를 바꿀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글자를 바꿀 거예요. 7글자.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갈, 대체할 문자는 어떤 문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별 한 번만 하게 되면 별 하나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7개를 넣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대로 확인입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replace는 반드시 이렇게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글자의 수가 딱 떨어진 위아래 모든 것이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 사용하면 편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 단어로부터 원하는 문자, 즉 여기에 있는 알파벳 E를 찾아낼 건데요. 이 둘의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earch를 이용해서 search, 찾고자 하는 문자는 무엇인가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소문자를 찾고 싶어요. 소문자 2를 찾고 싶어요. 그 문자열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은 앞에 있는 2가 아니라 첫 번째가 빼고 그 뒤에 나오는 알파벳 2를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 찾아라. 이러면 1번에 있는 2는 찾지 않고 그 뒤에 것부터 찾습니다. 엔터 했더니 4번 하고 나오죠. 보세요. 1, 2, 3, 4. 네 번째에 있는 2를 찾아서 숫자로 저에게 보여줬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search가 아닌 find를 이용하겠습니다. F-I-N-D. 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죠. 2를 찾아라. 그리고 어디서?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부터 찾아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value 하고 나왔습니다. 즉, 답이 없습니다. 그런 글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제가 find는 대소문을 구별한다, 안 한다? 한다예요. 그래서 소문자 2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대문자 2로 넣게 되면 찾아줘요. 하지만 소문자 2는 안 돼요. 그러나 search 함수는 어땠어요? 소문자로 넣었어도 찾아줬죠. search는 대소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차이점 꼭 알아두시고 자, 아랫부분에는 엑셀하고 2016 이 가운데가 많이 비어있어요. 즉 공백이 많습니다. 이제 이 공백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칸만 띄우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trim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trim. 자, 문자열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랬더니 한 칸. 어떻게 해요?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버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소문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전에 대문자로 바꾸는 거는 해봤는데 소문자도 그대로 LOWER 그대로 문자 넣어주시면은 그냥 소문자로 바뀝니다. 대소문 바꾸는 것까지. 자, 오늘 함수 여러 개를 배웠지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실무에서 참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len, find나 search, 그다음 repeat도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replace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잘 공부해 놓으셨다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